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김미남의 호남 뉴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미남입니다. 네. 자, 오늘도 주목할 우리 지역 뉴스 선정해 오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도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최근 충남 서천에서요.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점포 227곳이 전소되었는데요. 광주 전통시장에서도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 중소건설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요. 위기 상황이 도미노 현상처럼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들 걱정하고 계시네요. 예. 또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해서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응이 서로 대조적이었는데요. 모두 현행도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광주 전남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의 40%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또 광주시의 광역교통 행정 때문에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통과에 먹구름이 들여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있고요. 이거는 뭐 어디를 통과하느냐 이것 때문에 좀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 소식인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 어르신과 지체 장애인이 한파에 떨면서요. 실외에서 전동 보장구를 충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먼저 광주일보 기사입니다. 좌판에 막힌 소방로 고장난 비상벨 여전한 화재 위험 이렇게 타이틀이 뽑아져 있고 서천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광주 7개 전통시장 돌아봤다는 기사를 가져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요.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전소되는 대형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근데 광주 전통시장에서도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통시장이 상당히 오래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화재 예방 시설이라든가 이거 때때로 자주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예, 사전에 뭐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네. 그 취재는 이날 전통시장 7곳을 방문했는데요. 네. 시장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또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소화 설비가? 예. 소화 설비가 고장났거나 유실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인화성 물질도 시장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24일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광주 전통시장에서 8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한 명이 다치고 8,77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남은 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3억 9,09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곳곳에서 화재가 나긴 하네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재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도 이 소화 시설입니다. 스프링클러 뭐 이런 것들 잘 작동하는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광주 지역 점포 823곳 중 71곳에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네. 19곳은 수동식 소화기가 불량이었습니다. 전남은 1031개 점포 중에 442곳에 수동식 소화기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442곳? 예. 더욱 28곳은 불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율은 광주가 60%인데요. 전남은 34%에만 그쳤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도 부족했는데요. 광주 326개 점포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37곳 42%였는데요. 또 전남은 199개 점포를 조사했는데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은 다 설치되어 있고. 전남은 잘 돼 있죠. 네. 또 광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도 29곳 중 3곳인 10.34% 수준이었는데요. 전남은 80곳 조사했는데요. 단 한 곳도 설치된 경우가 또 반대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또 없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짚어보냐면 그 전통시장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잘못 화재가 나게 되면 이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충남 서천에서도 한꺼번에 227곳 점포가 전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위험도가 높은 LPG라든가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평소 안전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봤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LPG, 도시가스 등 가스 사용과 관련해서요.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광주는 무작위 선정한 점포 165곳 중 87곳만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또 47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또 전남은 380곳 중 79곳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더 세심하게 주의를 좀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미리미리 좀 저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자, 다음은 KBS 뉴스인데 중소건설사 이단 법정관리 신청 건설업계 후폭 홍어나 이런 타이틀로 뽑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강주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유동성 이익으로 건설업계 불황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역 중소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 등 위기상황이 도미노 현상처럼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말 희광건설이 부도 처리되었는데요.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의 자금 경색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설사에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더해지면서요. 지역 건설업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또 광주 전남 소재 주택건설사는 천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문 건설업 등록 사업자는 5,6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건설 PF 위기에서 비롯된 지역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도미노처럼 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사들의 위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오게 된 건가요? 예,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1월 24일자 연합뉴스 박철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들 건설사는 대부분 아파트 건설 수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인데요. 네. 최근 신축 아파트 미분양 등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자금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설업계 특성상 특정 업계가 도산하면 도미노처럼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서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또 1월 24일자 KBS 백미성 기자 보도를 보면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건설의 오피스의 신축 건설 현장이 분양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또 지정됐다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분양 보증 사고 사업장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반 청취자들께는 생소할 건데요. 네. 분양 보증 사고란 공사가 보증한 주택 분양 계약 이행이요.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업자 파산원이란 사업자 폭이나 또 예정 공룡률과 실행 공룡률 차가 25%를 넘겨서요. 입주 예정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또 보증공사에서는요. 해당 오피스텔 분양자들에게 사고 처리 지정을 통보하고요. 분양 또는 환급 이행을 위한 추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공사가 이렇게 해버리면 관련돼서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정말 크게 더 번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MBC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현행 유지하겠다고 광주와 전남이 이제 보조를 맞추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목포 MBC 김진성 기자 보도 내용인데요. 전남도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1월 24일 연합뉴스 손상환 기자 보도를 인용해 보면요.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요.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표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거 할 때의 취지는 국민과 공생하고 민생을 위해서라고 지금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전남도 입장이 서로 달랐는데요. 1월 25일자 MBC 김진성 기자의 보도 내용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발표에 대해서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주시는 골모상권 보호를 위해서 공일 의무 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라남도는 정부 발표 사흘이 지나도록요 별다른 대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민생 현안에 대한 무관심과 적극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남도에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광주는 기존의 대형마트 휴업일을 어떻게 시행해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격주제 이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강주에서는 자치구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에 구청장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또 의무 휴업 공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인데요. 대형마트 10곳하고요. 기업형 슈퍼마켓 SSM 8곳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들 이제 격주제로 이렇게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청년 일자리가 없다. 광주 연남의 청년 40%만 경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수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24일 한국은행 강주 전남본부하고요. 목포본부가 낸 지역 청년의 고용 부진 원인과 시사점을 다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생산 가능 청년 인구를 경제 활동에 참가한 인구로 나눈 청년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은 41.1%였습니다. 근데 지역 내 생산 가능 청년 인구는 50만 8천 명이었는데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21만 4천 명에 불과한 셈인데요.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35.4%이고요. 전북은 40.3%인데요. 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청년 실업률은 강주 전남이 각 6.1%하고요. 6.9%로 전국 평균 5.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 실업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던 이제 그 가끔 아는 이제 얘기를 건네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내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양질이 아니다라는 걸로 좀 느껴졌던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 전남이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 비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전국 청년 고용률은 45%를 웃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내 청년 고용률은 40% 안팎에서 정체된 수준으로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고용률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는데요. 또 보고서는 지역 내 청년 고용이 부진한 원인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고요. 성장 정제력이 떨어져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에서는요. 정책적인 대책 등으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요. 주변 지역과 균형 발전 도모하고 또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하고요.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역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든 청년들이 지역에 있어도 잘 살 수 있고 자기의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게 요즘에도 화두가 되더라고요. 뉴시스 기사인데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이 오락가락한다라는 타이틀을 뽑았어요. 효천역 경유 갈등 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핫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은 보면 그렇습니다. 25일 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해당 노선안은 강주시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회의에서요. 전남도의 요청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1일 열린 2차 실무협의회에서요. 강주시가 돌연 에타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또 강주시는 현재 에타 노선안이 강주 시민 편익 향상과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효천지구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총 연장은 28.77km로 2.31km가 늘어났고요. 경제성은 0.63으로 기존 한 0.78보다 0.15가 낮아졌는데요. 사업비도 기존 1조 5,192억 원보다 2,676억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효천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광주시의 의도가 있을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일단은 예비 타당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요즘에 그 이 예비 타당성이란 말이 뭐 광주 대구철도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국책 사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 타당성이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서요.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네.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서 경제성을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업이 자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전남도와 나주시가 1월 25일 광주시에 해신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광주시가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면 예탁 기간 연장 또는 일시적 정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네. 이처럼 오락가락한 광주시의 광역교통 행정 때문에요. 현재 진행 중인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 예타 통과에 먹구름이 들여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천역 얘기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확실하게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도 좀 살펴봐야 될 뉴스를 전북 뉴스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한파에 덜덜덜 이렇게 주셨고 전동 보장구로 실외 충전을 하는가 보죠? 예, 실내 충전 장소도 많이 있는데 아직 미흡해서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북 소식이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도 어차피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전동 보장구를 충전하기 위한 거동 불편 어르신과 지체 장애인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한파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충전에 나서야 하는 실외 충전소가 다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 특성상 큰 전력 소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가정 내 충전이 어려운데요. 충전 시간도 평균 2시간대에 달하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약한 고령층과 지체 장애인들에게 너무도 힘든 기다림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전동장구 충전하는 곳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실내는 더더욱 본 적이 없고 실외에서는 이분들은 어떻게 충전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일 전주시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날 기준 전주시 내 전동 보장구 충전소는 총 59곳이고요. 충전기는 63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6곳에 6대는 야외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2시간가량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곳 정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수는 실내인데 그래도 그중에 6곳에 6대는 야외에 마련됐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전남은 어떤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추위에 떨면서 전동 보장구를 직접 충전하는 분들의 그 반응, 그 6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황인순 어르신 말씀에 따르면요. 여기 주변엔 전동 보장구를 타는 주민들이 많아서 외출 전후로 충전하러들 자주 온다는데요. 혼자 걷기 어려운 사람은 전동 보장구를 탄 채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춥고 힘든 상황이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죠. 전동 보장을 타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서 기다려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네. 그래서 전주시 관계자 말에 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지난해 마련한 4곳에 24시간 무인 실외 충전소는 갑작스러운 충전이 필요시를 위해서 설비하다 보니까요. 방환 시설은 없는 상태다며 추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스 정리하시면서 드는 생각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폐기하고요. 또 평일에 휴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존 공휴일 의무 휴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두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요. 또 전북적 어르신과 지체 장애인이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전동 보장을 충전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와 배려가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처우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주의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김미남의 호남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